태종실록 4년 5월 15일에는 사헌부 대사헌 최유경 등을 파면하였다. 사간원에서 상소하였다. 대사헌 최유경의 아들 최사위가 무진년에 도관 좌랑이 되어 김기진의 어미를 잡아다가 조사하여 문안에 서명을 하였으니 최유경에게 상피가 되고 집의 이지직은 최사위와 함께 도관 좌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버젓이 이를 청단하여 모두 상피의 법을 범하였으니 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물며 전월 27일에 주상께서 지평 한옹에게 김기진이 천민이 된 까닭을 묻고 집에 물러가 있으라고 명하고 말씀하기를 마땅히 잘 생각하여 처리하라 하시었는데 이지직 등이 또한 이를 듣고서도 태연하게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위로는 임금의 명령을 업신여기고 아래로는 헌사의 직책을 그르쳤으니 더욱 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그러므로 모두 파면시켰다. 무진년은 오자인 것 같아요. 당시로서는 무진년은 1388년 5왕 14년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상피라는 것은 가까운 친족끼리는 같은 부서에서 근무할 수 없다 하는 제도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아버지하고 아들이라든지 뭐 삼촌하고 조카는 같은 부서에서 근무를 못하게 하는 그런 법이에요. 이게 사실 맞는 거죠. 그게 상피를 하게 돼 있는데 팽도궁의 장남 판윤공 최사위가 팽도궁하고 같은 부서에서 근무를 한다는 것은 상피법을 어긴 거죠. 그래서 이제 팽도궁은 그 이유 때문에 이제 배설해서 물러났어요. 근데 팽도궁이 이때 물러나고 나서는 이제 더 이상 배설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태종 때 그 청백리로 녹선이 됐고, 그래서 청주에 있는 송천서원, 오창에 있죠. 청주 오창에 있는 그 송천서원에 배향이 됐습니다. 그리고 팽도궁은 그 효자로서 또 정렬을 받았는데, 여기 경부 고속도로 입정 휴게소 한 2km쯤 내려가면 오른쪽으로 그 팽도궁 후손들 11명하고 해서 12명의 정렬을 모셔놨어요. 12정렬하고. 여기는 충남 천안시 입장면 용정리에 있는 전주 최씨 문정공제 평도공 집안에 12명의 그 효자를 모신 효자정려 12정려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성효문하고 정려의 문의 이름을 적어놨습니다. 또 옆에가 또 진주광씨
표부문이 또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그 경부 고속도로 변이 돼가지고 저기가 입장 그 고속도로 휴게소가 지켜져 있습니다. 정리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성효문 하는 정려의 그 토슬대문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러면 12정려라고 이렇게 쭉 현판이 서 있고 12정려하고 써놨습니다. 안에 보면 이제 정려의 현판들이 걸려 있는데, 안에 보면 많은 현판이 걸려 있는데 맨 위에가 효자 정헌대부 참 찬이점 부사 증시 평도공 최유경지려 그러고 태종 때 내린 것입니다. 그 밑에 있는 것을 보면 중종 때 내린 것이고 옆에도 중종 때 내린 것이고 또 그 옆에도 중종 때 내린 것이네요. 그리고 오른쪽을 보면 두 개가 세 개가 붙어 있네요. 역시 또 이건 효자 다 효자. 인조 때 내린 것도 있고 술종 때 내린 것도 있고 이렇게 많은 그 현판들이 걸려 있습니다. 이렇게 이 정려는 여러 개의 현판을 한 개의 그 여가 카메라가 이렇게 넣어서 모셔놓고 있습니다. 조선시대는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유교 사회였습니다. 따라서 그 유교적인 전통과 풍습, 특히 충성, 효자, 효부, 연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었고, 그런 사람들을 찾아 발굴해내고 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을 남기고, 임금님이 이렇게 정려를 내리고 또 그런 정려들의 내용을 다 모아서 삼강행실도 같은 책을 만들어내고 이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은 또 그것을 가문의 영광이라 생각해서 이렇게 그 평동 같은 경우는 조선 초기 사람인데 조선 초기 때부터 지금까지 것을 전부 이렇게 모아서 오래도록 보존을 하는 이런 전통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태종실록 13년 6월 24일에 수록된 평도공 졸기에는 전참찬 의정부사 최유경이 죽었다. 최유경의 차는 경지여, 호는 죽장이여, 전주 최신이, 감찰대부 최재의 아들이다. 태종실록에 수록된 평도공 졸기가 엄청 자세합니다. 졸기가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적혔다는 것은 그 평도공이 전처식 가문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지만은 조선 역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벼슬을 사양하고 물러난 지 7년 만에 병으로 죽으니 나이 71세였다. 3일 동안 조의를 철폐하고 시호를 평도라 하였으니 뜻이 크고 기계가 있어서 용감하게 말하고 남에게 굽히거나 아첨함이 없는 것을 이름이다. 두루 안팎으로 이름을 드날려서 사람들이 청렴 정직하다고 칭찬하였다. 아들이 5이니 최서위, 최사희, 최사규, 최사강, 최사용이다. 아들 6형제 중에서 막내 아들 감무공 최상은 졸기에 안 적혀 있어요. 그 이유를 알 수는 없는데 평도공이 돌아가실 때 나이가 71살이니까 감무공이 아무리 막내라 해도 그때 미성년자가 아니겠죠. 아버지가 71살로 돌아가셨는데, 근데 그 왕조실록에서 간혹 그 졸기에 아들 이름이 빠진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선 왕조실록은 금성문이라고 해도 뭐 진배가 없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기록인데, 후손이 적은 게 아니고 제3자가 적었기 때문에 잘 몰라서 좀 벼슬에 안 나오고 그런 사람을 빠뜨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태종실록 13년 11월 11일에는 각 분계별로 농사 울타리 둘레 보수를 정하였다. 죽은 참찬 최유경의 아내 이씨가 정부에 고소하였다. 죽은 남편의 장지를 용구현에 있는 전 장군 김소남의 농사 곁으로 정하였는데 영구가 장지에 이르니 김소남이 영구가 가지 못하도록 길을 막았습니다. 정부에서 의논하여 아뢰었다. 일품 이하에서 서인에 이르기까지 분묘의 묘역은 모두 정한 제도가 있으나
농사 울타리 둘레는 아직도 정한 제도가 없습니다. 돈 많고 힘센 자가 산과 들을 넓게 점령하여 뗄나무를 장만하는 땅으로 삼기에 이름에 가난한 사람으로 하여금 거주할 수도 없게 하며 심지어 높은 벼슬아치의 장사 또한 땅을 얻을 수가 없어서 서로 다투어 소송하지만 관리는 이를 금지하지 않습니다. 바라건대 일품인 사람의 농사 울타리 둘레는 사방 100보로 하고 매 품마다 10보를 내려서 서인에 이르면 사방 10보로 하여 정한 제도로 삼아서 함부로 점령하고 서로 소송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지금 용인 공세리에 있는 평도공 묘소 주변이 그 김소남의 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소남이 자기 땅 옆에다가 묘를 못 쓰게 했다는 거죠. 근데 김소남은 그리 유명한 높은 벼슬에 오른 사람이 아니에요. 어쨌거나 이제 그때 그 김소남하고 사이에 그 문제가 벌어짐으로 해서 농지의 울타리를 어떻게 정하는가 하는 법이 생겼다, 이런 얘기죠. 평도공은 조선의 개국공신으로서 특히 태조와 태종의 신임이 깊었는데 양도공과 경절공이 딸과 손녀들이 왕실과 혼인을 맺어 가문이 더욱 빛나게 되었는데 양도공의 셋째 딸이 1424년 세종 6년 세종의 후궁으로 들어가 명예공주가 되었다. 경절공의 장녀는 1416년 태종 16년 태종의 후궁 소생으로서 둘째 아들인 성령군 이인과 혼인하였다. 경절공의 장남 복례공 최승령의 자녀가 1433년 세종 15년 세종의 사남 이명대군 이구의 두 번째 부인이 되었고 경절공의 3년은 1437년 세종 19년 세종의 육남 금성대군 이유와 혼인하였다. 금성대군은 태조의 일곱째 아들인 이방번이 후사로 출귀하였는데 세조이 왕위 찬탈에 반대하여 사사되었다. 복례공의 장남 판관공 최도일의 장녀가 공빈이 되었다고 윤경보에 적혀 있으나 어느 왕의 빈이 된 것인지 알지 못하고 묘소가 고향 대자동에 전해오고 있으나 묘비가 없다고 전주 최씨가성에 적혀 있다. 판관공의 자녀는 세종의 오남 광평대군 이하의 외아들 영순군 이보와 혼인하였는데 영순군 신도비는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48호로 지정되었다. 이런 정도의 중혼, 이른바 그 겹사돈을 만든 거는 현대로서는 도저히 상상도 하기 어렵겠죠. 이렇게 겹사돈을 막 저렴해져 놓으면 뭐 도대체 족보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잖아요. 근데 고려시대나 조선 전기까지 왕실에서는 내지는 사대부 가문에서는 종종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반이나 명문하고 이렇게 해도 사돈을 맞으려고 했기 때문에 한번 맺으면 옆에 또 맺고 또 맺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 정도로 왕실하고 혼사를 맺었다는 것은 경종 가문의 위세가 대단하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죠. 세종실록 25년 4월 3일에 수록된 경절공 졸기에는 경절공이 이때에 이르러 죽으니 나이 59세였다. 부음을 앓으니 이틀 동안 조의를 철폐하여 조의를 표하고 부의를 특히 후하게 내려주어 관에서 예로서 장사 지냈다. 시호를 경절이라 하였는데 일찍 일어나서 이를 공경하게 하는 것이 경이고 청렴함을 좋아하여 사욕을 버리는 것이 절이다. 아들은 최승령, 최승정, 최승종이고 딸 하나는 성령군에게 출가하고 딸 하나는 금성대군에게 출가하였으며 또 승령이 딸은 이명대군에게 출가하였다. 이러한 연고로 갑자기 높은 품계에 올랐다. 다음은 전라북도 문화재 재료 제137호 양요정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